마이클 버리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다.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저는 투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타나면 삐용삐용 레카차를 타고 출동하는 김단태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저의 영상은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고요. 약간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내피셜도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1920년대에 생긴 현상이고, 사실은 최근에도 좀 경제가 약한 국가들에서 발생하긴 했었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아주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물가가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고요. 자, 이걸 경고한 사람은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인데요. 제 영상에서도 꽤 자주 다뤘었죠.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하고요. 영화 빅쇼트에서 보면 이제 크리스천 베일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했고, 실제로 본인은 미국 부동산이 하락하는데 베팅을 해서 2008년도에 큰 수익을 거두게 되죠. 마이클 버리 투자 성적 아주 짧게만 보면 원래 이분이 2000년도부터 8년 정도 사이언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했었는데 누적 수익률이 약 489.34%, 동기간의 미국 주가지수가 누적 수익률이 3% 내외인 거를 감안하면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죠. 5년 뒤인 2013년에나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새로운 회사를 때가 돼서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때의 기록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참고로 부동산에 하락 베팅한 건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그냥 부동산 하락 베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갈 길이 너무 멀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마이클 버리는 주로 트위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트위터에서 쓰는 이름이 카산드라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카산드라라는 이름이 보면 위기를 먼저 알아차리고 알렸으나 그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실제로 그가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People say I didn't warn last time. 사람들은 내가 지난번에 경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I did. 나 근데 경고했거든? But no one listened. 그런데 아무도 안 들었어. So I warned this time.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경고를 한다. And still no one listened.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듣겠지. But I'll have proof I warned. 그런데 나 이거 경고했다는 증거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트위터에 이 트윗을 전후해가지고 다양한 경고들을 했는데, 그걸 오늘 좀 요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이클 버리가 참 이 2010년대 2020년대를 대표하는 이 두 가지 회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테슬라는 공매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요즘 금리가, 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나스닥을 대표로 미국의 많은 기술주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자, 마이클 버리가 트위터에 어떤 거를 썼냐면 2월 20일 날 정부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MMT스러운 정책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MT라는 게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하면 모던 머니터리 티어리의 약자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돈을 많이 찍어도 아주 많이 찍어도 문제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이제 이 상황을 좀 우려하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 지금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돈을 많이 찍고 있다라는 거고요. GDP 대비 부채 양이 올라가고 있고, 또 M2라고 해서 그냥 통화량이라고 합시다. 통화량도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리테일 세일즈, 그러니까 소매 판매랑 PMI라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요런 것들, 굳이 말하자면 실물 경제에 해당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실물 경제와 관련된 지표는 지금 V자 형태의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도 부양책이 트릴리언 달러, 수조 달러에 해당하는 부양책이 나올 거고, 또 거기다가 백신 접종 이후에 경제가 재개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확 생길 텐데, 이러면은 결국에는 서플라이 체인 코스트, 그러니까 공급망에서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급상승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마이클 버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링크도 하나 달았는데 이 링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따가 좀 볼 거고요. 참고로 지금 이 부양책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에 통과된 게 2조 달러 부양책인데 인프라 관련돼서 3조 달러 부양책을 3조 달러 부양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가 링크를 걸어놓은 게 바로 이 글인데 Dying of Money, Lessons of the Great German and American Inflation 이라는 이 글인데 특히 이제 독일의 아주 거대했던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그 글들 중에서 일부를 마이클 버리가 직접 트위터에 쓰기도 했는데요. 트위터를 원래 썼던 걸 지워가지고 제가 어떤 것들을 썼는지만 갖고 와서 짧게만 읽어드리면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경제도 되게 좋았고 또 주식시장도 아주 좋았다고 해요. 경제와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마르크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더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한때는 가장 강한 통화였다는 거예요, 마르크화가. 그게 역대급 하이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전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당시에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당시 증권들, 주식들이나 채권들이나 다양한 자산들이겠죠. 다양한 자산들에 이 엄청나게 많이 턴오버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폭발했다라는 거죠. 금융업에 있던 사람들이 이 종이 작업, 페이퍼웍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팔면 다 종이로 작업을 했어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주식 거래소가 며칠을 쉬기도 했었나봐요. 왜냐면 그 페이퍼웍들을 따라가야 돼서. 그 정도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주식도 잘 되고 하니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마치 어떻게 보면 좀 오늘날 시장이 생각나기도 하죠. 요즘에 특정 주식들의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폭발하는 경우가 되게 흔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좀 빗대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의 인플레이션 사이클은 1년 만에 생긴 게 아니라 9년 걸린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태어나기까지는 9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인플레이션이 정말 폭발하기까지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의 어떤 저인플레이션이 있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정말 무너지기까지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체 경제가 무너지는 데는 오직 1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는 마치 독일의 1914년부터 1923년, 특히 1923년에 완전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독일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마치 이 2010년대부터 시작된 이 기간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결국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위한 어떤 잉태 기간, 전조 기간이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터지지 않은 이유는 돈의 흐르는 속도가, 돈이 움직이는 속도, 이걸 velocity of M to money stock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아주 낮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은 거죠. 아까 말했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도 돈이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지 않은 건데, 보면은 이게 1914년부터 1923년까지의 어떤 독일의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이제 본 건데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독일에서 상황을 보는 거고,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서치에 따른 건데, 여기 보시면 1918년, 19년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돈이 인플레이션도 약간씩은 일어나고 그 화폐 공급이 늘어나도 계속 이 돈이 흐르는 이 속도가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 34%까지. 돈을 아무리 찍어대도 돈이 별로 흐르는 속도가 늘어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 34%였다가 갑자기 129%가 되면서 이때부터 인플레이션이, 물론 이전에도 인플레이션이 좀 말도 안 되긴 했지만 이때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화가 움직이는 속도가 한번 빨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속도가 된다라는 걸 이제 이 차트로 볼 수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 요걸 보면서, 그리고 아마 마이클 버리가 뭐 이 리포트 때문에 영감을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가 조금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 리포트를 또 보면서 든 생각, 또 일부러 전 이제 균형의 수호자니까 반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바이마르 공화국 그 독일의 예를 드는 게 이게 맞나 싶은 게, 여기 보면 재정 적자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수치의 재정 적자를 매년 찍어댔어요. 미국이 그 지금 재정 적자를 많이 찍어대긴 하지만 1년에 막 GDP의 80%씩 재정 적자를 찍어내진 않거든요. 이걸 그냥 바이마르 공화국이랑 비교하는 거는 뭐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어쨌든 이 투기적인 주식시장에 버블이 보이는데, 이 버블을 보면은 어쨌든 도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특히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인데, 특히 margin debt이라는 게 수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margin debt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신용으로 매수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거의 피크를 찍고 있다라는 거고요. 주식시장은 이제 뭐 dancing on a knife's edge, 그러니까 칼날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 이 칼날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엄청나게 아슬아슬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일촉즉발의 상황,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이거 지표를 보면 바로 나와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마진 뎃인데, 땡겨서 부채 신용으로 땡겨서 주식 산 거죠. 신용으로 땡겨서 주식 산 게 빨간색 그래프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얼핏 보면 왠지 신용 쓴 게 줄어든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수치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신용 쓴 금액이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S&P 500 미국의 주가 지수인데, 파란색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의 주가 지수는 상승하는 건데, 재밌는 게 보시면은 1990년대 그리고 2008년 요때 두 번의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이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때 보면은 사람들이 신용으로 주식 투자하다가 시장이 하락하면서 얻어맞고 다시 다 부채를 없애죠. 딜레버리징을 하고, 또 사람들이 신용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얻어맞으면서 이 부채가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끌어서 쓰다가는 어느 순간 다시 이 부채 신용으로 쓴 게 털리면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런 어떤 예상 혹은 걱정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이클 버리의 생각을 트위터를 보면 계속 알 수가 있는데, 이자율을, 금리를 좀 시장에 맡겨야지, 자연스럽게 맡겨야지, 이런 것들을 뭐 중앙은행이나 바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 어쨌든 중앙은행이나 인공적인 수단에 의해서 금리를 통제하는 건 너무 부자연스럽고 결국에는 문제를 발생시킬 거다라는 게 이제 마이클 버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and the Fed, 그러니까 야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 끝내라, 뭐 이런 해시태그를 달고 계세요. 그리고 가끔 그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금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 외에도 비트코인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이건 뭐 곁다리긴 한데, 이 컨텐츠의 곁다리 내용이긴 한데, 마이클 버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도 얘기를 하긴 했어요. 나는 비트코인을 싫어하진 않는데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미래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에게는, 암호 자산에게는 별로 안 좋은 그런 시대일 것 같다. 왜냐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미래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무자비한 중앙집권형 정부가 이거를 다 통제할 거니까. 근데 이런 무자비한 정부가 중앙집권형으로 통제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런 정부는 통화를 독점하게 되니까, 그런 미래를 그린다면 비트코인은 좀 설 자리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 비트코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볼 수가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숏을 할 생각은 없다, 하락에 베팅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를 정리해봤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플레가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닙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이런 의견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도 영상을 달아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여유가 되면 보시고요.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도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늘 반대의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요즘 온다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어쨌든 온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는 건 좋은데 너무 그것만 듣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온다라는 결론, 그런 어떤 확신 편향에 빠질 수 있으니까 늘 반대 입장,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입장도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언제나 투자의 구루들을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어느 한쪽으로도 결정이 되지 않고 경제가 계속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대표적으로 캠피셔가 있는 것 같고요. 폴 티더 존스도 제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최근의 인터뷰에서는 앞으로 백신으로 인해서 경기가 다시 돌아오면서 아마 엄청난 성장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존재하고요. 스탠리 드러큰밀러도 막 그렇게까지 막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고, 레이 달리오도 제가 얼마 전에 레카를 끌어서 레이 달리오의 글이나 브리지워터의 올해 전망을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물론 인플레이션이 전혀 뭐 없을 거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은 꽤 부정적이긴 합니다. 제레미 그랜썸은 꽤 부정적이고, 마이클 버리도 13F라고 해서 마이클 버리의 보유 종목이 이제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것만 보면 물론 세 개가 다 콜옵션이긴 한데 1위가 시티그룹, 그러니까 금융 쪽이고요. 2위가 화이자고, 그 다음에 3위가 크래프트 하인즈입니다.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센트리 링크라는 회사인데 통신회사가 이제 4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5위가 이제 또 에너지 회사. 지난번 분기까지는 마이클 버리가 기술주에 대해서 아주 강한 상승 포지션을 뒀었는데 이제 기술주가 다 빠진 건 맞긴 맞아서 상당히 수비적인 포트폴리오로 보이는 건 맞습니다. 네. 해석하기 나름이긴 할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에도 대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도 갖고 있고 에너지 관련된 회사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오늘은 이 정도로 제 영상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정할 내용이 있거나 제가 오늘 다뤘던 거에 대한 출처는 고정 댓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제가 또 뭐 마이클 버리가 트위터에 어떤 얘기를 하거나 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볼 내용들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